낙찰가가 신권 가격이면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가가 10억 5천 정도 하는 거니까 신권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원 정도 싸게 낙찰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닝 과제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과제 피드백입니다.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서부르콩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07180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예요. 2월 달에 신건으로 나왔는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재진행되는 물건이에요. 3월, 4월 두 번 변경이 됐고요. 그동안에 이 물건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먼저 물건 내용부터 볼게요. 감정가 2억 6,600만 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1회 유찰에서 최저가 2억 1,28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128만 원으로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물건 면적이 53제곱, 전용 16평형이죠. 총 15층 중에 8층이면 로얄층이죠. 방 2개, 주방 이렇게 있는 물건이고요. 자그마한 아파트입니다. 이 집에는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등기부 현황에 근저당이 대부업체로 되어 있네요. 근저당 대부업체 1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신탁 대출로 되어 있는 물건이죠. 자, 이 금액 2억 500만 원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이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2억 50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못 갚을 이자까지 포함을 한 금액이죠.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요. 실제 빌린 돈의 120% 혹은 130%,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150%까지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빚은 2억 원보다 훨씬 안 된다. 자, 밑으로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정보가 있는데 2019년 8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 정보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자, 현장 일지 작성해 주셨어요. 이 물건 감정가, 최저가 말씀해 주셨고요. 채무자가 88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네요. 집주인이 아주 오래 사셨어요. 그렇다면 실내가 집수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고 날고 했다면 임차인을 들일 때 기본적인 집수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88년도부터 쭉 사셨어요. 그럼 집수리 안 돼 있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미납금 없어요. 대부업체의 근저당 말고는 특별한 다른 빚도 없었죠. 뭐 압류나 이런 세금 체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 성격이요. 깔끔한 성격이시네요. 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가 최근에 2억 6천에서 3억 4천까지, KB 시세는 3억 1천입니다. 지금 전월세가가 1억 7천에서 1억 9천. 조사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부동산에 가보셨는데 매매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고 호가가 3억 5천으로 나와 있고요. 전세는 수리를 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억 9천까지 받을 수 있군요. 비공인중개사는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호가가 너무 높다. 살려면 7억 초반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세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앞에 얘기한 거랑 같아요. 수리를 꼭 해야 된다. 샤시, 주방, 화장실 당연하죠. 이렇게 오래된 낡은 아파트는 5월 수리가 기본입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시죠. 신혼부부들은 본인들이 집수리 할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수리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놓으셔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물이 조금 있긴 하대요. 수리가 안 돼 있는 물건인가 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호가가 3억 5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호가니까 조금 낮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3억 3천 정도에는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올 수리를 해서 3억 4천으로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근에 낙찰가가 최근에 2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또 쌍문역, 창동역, 마을버스로 15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포마,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다 바로 앞에 있고요. 5분 거리에 은행, 상가, 북한산, 발바닥공원이 있고요. 대단지로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집 상태도 조사하셨어요? 베란다와 복도에서 본 바로는 샤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란다와 복도에 화초가 있고 깨끗해 보여요. 우편함이 비어 있습니다. 계기판 잘 돌아갑니다. 네, 아주 조사 잘하셨어요. 네, 30년 이상 소유한 집주인 이시고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십니다. 명도가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자, 입찰가 선정은 최근 한 달 동안 22평형 실거래가가 3억 원대로 급증했지만 8월 6일에 다시 2억 7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역동처럼 감정가가 넘어서 낙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최근 실거래가와 수리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 물건 3억 4천에 올 수리해서 내놓으면 나갈 것 같거든요. 셀프 수리를 한다고 하면 2천만 원으로 수리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셀프 수리라는 건 내가 모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리하시는 분들을, 수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일일이 따로따로 연락드려서 오시게 하는 거죠. 샤시업자 부르고, 도배업자 부르고, 페인트업자 부르고, 재료 사서 셀프로 수리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감정가 넘어서서 낙찰을 받더라도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감정가 넘어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이에요. 그런데요, 이 물건은 다른 채권이 없어요. 보시면요, 다른 채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대부업체의 근저당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집주인은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등기부상에 없는 이런 채권들이 막 복잡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근의 공인중개사분들을 찾아가서 일반 매매로 거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빚이 2억 원이 안 되잖아요. 이 물건의 가치는 2억 7천 정도 되는데 말이죠. 내가 감정가로 이 물건을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만드셔서 경매를 통하지 않고 취하시키고서 이 물건을 사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근 공인중개사한테 가셔서 거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집주인한테 거래 의사를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서부르콩님이 직접 이 물건을 취하시키고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억 7천, 2억 6,600만 원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2천만 원 들여서 수리하시고 기타 비용 3억 원까지 맥스로 드린다 하더라도 3억 4천에 매도를 하게 되면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나고요. 그리고 세금 내셔야죠. 단기 양도 차익이면 세금 50% 내시고 2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또 특히 이런 물건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저렴한 서울의 아파트잖아요. 서부르콩님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현장 답사 일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가시면서 가는 길 찍으시고요. 밖에서 외관으로도 보셨고요. 외관으로 봤더니 외관에 외부 샤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낙찰 받고 나서 반드시 외부 샤시 교체하셔야 됩니다. 현관도 보셨어요. 현관이 깨끗하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네, 깔끔한 성격이세요. 수리도 안 돼 있는 집이죠? 집주인이 그냥 수리는 안 하고 청소만 깨끗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계량기 보시고 집주인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도 확인하셨어요. 자, 2019 타경 108480 상계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예요. 감정가 3억 9,300에서 신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취하됐어요. 역시 앞에 물건하고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지금 3억 9,300만 원 네, 신건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저당이 있죠. 근저당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근저당 총 금액이요. 1억, 3억, 4억 채권 최고액이거든요. 실제 대출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대출 금액은 뭐 3억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4억 원대 후반, 호가는 5억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하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물건은요, 진짜 법원이 공인중개사예요. 법원에서 이런 물건 딱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하시는 거죠. 굳이 경매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가능하죠? 채권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집 가격에 비해서 채권이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밖에 근저당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거의 이 맥스를 받은 거예요. 특히 개인 근저당까지 받았다는 거는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개인 근저당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팔면 이 모든 대출을 다 갚고도 조금은 남는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이상한 압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집 가격보다 빚이 많은 물건이 아니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나온 거를 보시고요. 경매를 통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집주인을 만나서 딜을 한번 해보세요. 공인중개사 노릇을 법원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안 팔리는 물건들도 이렇게 막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감정가를 넘어서는 낙찰가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에서 나타내는 모양새고요. 항상 이런 모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감정했던 때와 비교해서 현재 입찰하는 때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권부터 물건을 보시다가 이런 모양새가 있으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냥 일반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브로콩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공부만이 답이다 님 물건입니다. 용인에 있는 아파트예요. 용인 동천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8억 4,700만 원. 지금 신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변경되었습니다. 면적이 전용 44평형 물건이에요. 사이즈가 좀 있는 물건이고요. 29층 중에 6층, 로열층은 아니네요. 방 4개짜리 물건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 집에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15년도에 이사를 하셨군요. 그리고 역시 대부업체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개인 근저당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법인세 관련된 압류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집인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는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어요. 자, 저축은행 요 대부회사랑 같은 물건일 거예요. 현재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보면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채권이 계속 이동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기 전에 저축은행으로 한번 대안대출을 했다가 그것도 안 돼서 대부업체로 대안대출을 하고 하다 안 돼서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죠. 대출 규제가 되니까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자금 사정이 조금 더 안 좋은 상태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입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관계 없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148제곱 역시 2019년 5월달의 내용이네요. 현장 딱서 일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사건 번호 있고요. 시세 차익 및 장기 투자 목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물건이고요. 자, 인수권리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고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고 서초세무서에서 압류한 것으로 보아서 금전 사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뭐 회사 사정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더 안 좋은 집주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미납 공과금도 많지 않아요. 몇 개월 정도. 명도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예, 맞아요. 지역 악재가 있군요. 인근에 냉동 창고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 중이에요. 현재 인구 109만 명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처인구 부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15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단지로 조성 중으로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 확충 공사가 진행 중이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오른 지역이죠. 실거래가는 8억 4,500만 원, 전세는 7억 3천만 원. 실제 매가와 전세가가 그리 차이가 많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호가가 10억을 넘어섰어요. 실제 부동산 가격이 이건가요? 현재 매물가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잠깐 보죠. 네, 이 물건이네요. 7월달에 실거래가가 10억이었어요. 7월달에는 실거래가가 10억이었습니다. 호가도 10억에서 10억 5천이네요. 그러면 거의 실거래가 호가가 뭐 거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10억 정도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 매물가가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아닌가요? 이거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조사한 내용이신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낙찰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죠. 1회 유찰 안 돼요. 1회 유찰 안 되고요. 신건으로 낙찰이 될 겁니다. 몇 년 전까지 수지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고급스럽게 지은 대단지입니다. 교통이 다소 불편하고 학원가가 없어서 학군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네이버 카페에 있었어요.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약간 거리가 있지만 아이들 키우기에 좋군요. 인테리어 업체 사진도 확인을 하셨군요. 딱히 큰 공사가 필요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 호가 매물가 10억 정도로 보이는데요. 낙찰가가 신권 가격이면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가가 10억 5천 정도 하는 거니까 신권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원 정도 싸게 낙찰 받는 거였죠? 그런데요, 역시나 이 물건 변경이 됐어요. 채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이요. 대부업체와 다른 근저당까지 합쳐도 8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물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아마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8억 4,700만 원에 신건으로 진행하는 물건을 취하시키고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물건 호가가 10억인데요. 1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가를 선정을 하실 때는요. 감정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제 팔린 가격이 기준이에요. 어제 팔린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감정가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감정가가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감정을 하고 나서 경매에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지 않는데 그동안에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시장에서는 신권부터 보시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 내가 입찰하려는 금액보다 낮다면 그냥 일반 매매로 급매 산다 생각하고 거래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물건도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경이 된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 그 거래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가 성사가 되면 취하가 될 것이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 안 된다는 건 뭐 법인세가 너무 많다던가 뭐 이런 거죠. 내가 살려던 금액보다 집주인이 가진 채권이 더 크다면 그냥 그대로 경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시죠. 자, 이런 물건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드렸어요. 그냥 취하시키고 일반 매매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급등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이런 물건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신권부터 보시면서 조금 부지런히 발품 파시면 인근의 중개사 분들한테 거래를 터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오늘은 두 분이 모두 비슷한 물건을 골라주셨네요. 현장 답사 일지 내용 써주셨어요.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 다녀왔습니다. 신건으로 입찰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시라고요. 근데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신건으로 입찰을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 마침 컨설팅하는 업체로 보이는 분들이 오셔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셨어요. 똑같은 분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무섭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사진은 뭐 안 찍어서도 되는데 막 가슴 떨리죠. 네. 금매 물건은 없다고 하셨고요. 어쨌든 첫 번째 현장 답사를 성공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현장에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 되세요. 현장 답사 일지 이번 주 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한 서울과 용인 수지의 핫한 물건들,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오른 물건들에 대해서 과제를 올려주셨고요. 현장 답사 다녀오셨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올려드린 링크를 따라오시면 온라인 트레이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트레이닝은 지금 현재 기초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 달부터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경매, 은퇴를 위한 부동산 경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다시 업로드 드릴게요. 다음 과제 피드백은 내일 다시 업로드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